송미인곡 보겠습니다. 글의 갈래는 내용상 개인의 정서를 담은 서정 가사이고 형식상 정해진 형식이 있는 정격 가사. 이 정해진 형식이란 시조, 초장, 중장, 종장에서 종장의 첫 어절은 삼음절로 고정하는 형식을 가사 문학에서 이어받은 것을 정격 가사라고 해. 또한 내용상 이 서정의 내용은 임금과 이별한 상황에 놓인 신하의 마음,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 충성스러운 신하의 연주, 임금을 그리워하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시 화자는 여성 화자로 설정했거든. 그러면 이별한 여성의 슬픈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 인과 헤어진 여성의 슬픈 마음이 잘 드러났으니까 애상적. 그러면 주제 볼까? 주제 이중적이야. 임에 대한, 이 임은 임금을 말하는 것이지,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 만나기를 염원, 간절히 바라고 있어. 특징 볼까? 3인곡의 속편이야. 이걸 좀 정리하고 다시 말해 볼게. 특징 1. 3인곡의 속편이다. 미인, 아름다운 사랑, 즉 임금을 나타내고 임금을 사모한다. 두 번째, 송민곡은 대화체야.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아니야, 이 펜은 좀 글자가 안 예뻐. 이걸로. 자, 여기 대화체에는 감녀와 일녀가 나와. 하지만 여기에 감녀, 일녀라고 말을 하진 않았고, 이분, 저분, 이거를 감녀, 일녀라고 편의상 갑과 을로 나타내는 것뿐이고, 여기서 둘 다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은 둘 다야. 하지만 일녀가 주인공이야. 일녀가 중심 화자라는 거지. 유퀴즈의 게스트가 주인공이잖아. 일녀가 되는 거야. 일녀. 그 다음에 감녀가 유재석이 되는 거야. MC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감녀는 일녀의 하소연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야. 또한 감녀의 역할은 마지막에서 빛나는데, 마지막에 우리 아까 주제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은 한참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재회를 염원하는 게 나와. 어떻게? 마지막 부분인데, 차라리 쉬어되어 사라지어 나궐 지는 해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화자가 지는 해가 되겠다, 아니 지는 달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각신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감녀가 돼. 감녀가 달은 물론이거니와 굳은비나 되세요 라고. 굳은비, 빗물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촉각적으로, 너희 뭐 장대비 같은 거 엄청 쏟아지는 날 보면은 내가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별짓을 다 해도 운동하며 내 피부며 다 스며들어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굳은비가 되는 거야. 적극적인 애정관. 나궐은 소극적 애정관.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쓰여진 3인곡은 독백체이고 이후에 쓰여진 송미인곡은 대화체야. 이러한 차이가 있고, 또 송미인곡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문학 작품이야. 화자는 여성 화자가 되는데, 이 여성 화자는 사실 남자란다. 이 말은 정철은 유배 상황에 놓였어. 이 유배 상황에서 생각해봐. 신하가 유배당했으면서 임금에게 자꾸 사랑한다, 그리워한다라는 편지를 쓰면은 이 편지는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리고 좀 식상하잖아. 그것보다 여성 화자가 이별한 임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문학성이 더 뛰어나. 애절한 여성 화자의 마음이 잘 나타내겠지. 구성은
가사니까 서사, 분사, 결사가 되고 전체적으로 감녀가 질문하고 을녀가 대답하는 형식이야. 이제 내용 들어가자. 색깔 펜. 디귿은 지읒으로 읽어버리면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한더이고 본뜻도 하구나. 지금 본뜻도 한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자 화자의 상황이 나와 있어. 그러면 해다 점은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자 니은고 지금 의문형이거든. 물어봤어. 여기까지 누구의 말? 감녀가 질문하지. 그러면 감녀가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것 같다. 이 각시는 바로 을려가 되고 천상 티읕은 치읓으로 읽어. 이중모음 풀어버리면 천상. 자 한자어도 천상이라고 나와 있지. 자 이것은 하늘나라 백옥경 옥황상제가 있는 곳. 거기서 어찌하여 너는 이별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천상 백옥경에서 이별한 상황이라고 하면 여성 화자의 상황이지. 여성 화자가 원래 하늘나라에 있었나 봐. 그런데 충신 정처를 생각해 보면 천상 하늘나라 백옥경은 바로 한양에 있는 궁궐 임금님이 계신 곳. 이별하고 그 다음 해다 저문날에 누구를 보러 가는가. 그러면 이때 대답을 하는 거야. 어와 감탄사 내 여이고 자 누군지를 파악해야 돼. 너로구나 감녀. 내 사설 내 말씀 들어봐. 내 말 사연 들어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여기서 사랑하는 임이 되지. 괴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야. 기본형 괴다. 님이 사랑한 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날 보자마자 너로구나 라고 하면서 날 찜했대.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군뜻이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딴 마음 품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좋으니까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다. 그러면 이래야 교태야 아양과 교태 즉 애교 끼부리기를 한 거야. 어지럽게 굴었대. 과한 거지. 과유불급. 그랬더니 주워 빠졌지만 이미 반기시는 낯빛이 얼굴빛이 갑자기 정색이지. 옛날과 예와 예전과 어찌 다르신고. 자 이미 변심했지. 변심 마음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 변심했다 이별했잖아. 이별의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지. 원인은 애교. 어이없지?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산같이 쌓였으니 중세국어 공부해볼까? 합용병서야.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쓴 글자를 말해. 합용병서. 비읍과 시옷은 서로 다른 자음이잖아. 자, 시옷 되어 있거나 비읍 되어 있으면 같은 글자이지. 그래서 같은 모양의 자음을 나란히 쓴 병서는 각자 병서. 지금 우리 합용병서야. 각자 병서는 그냥 이대로 그냥 쌍자음 읽으면 돼. 이렇게 있으면 싸, 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는 빠사 아니고 뒤에 나오는 소리를 된소리로 읽는다. 그러면 싸로 읽을 수 있지. 자, 죄가 산같이 쌓여서 나 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3인국, 속미인국
송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고전시가, 모든 고전 문학에 해당되는 거야. 자주 나와. 자, 누구를 원망했는가 이걸 보는 거야. 고전시가에 나오는 화자들은 정말 착해.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자, 그래서 원망한다 라고 나오면 다 틀린 거야. 누구를 원망한다 라고 나오면 틀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자, 서리법 쓰였지. 원망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원망한다, 허물한다 모두 다 탓한다 라는 의미와 같은 거지. 누구 탓 아니다. 누구 탓도 아니라는 거야. 하늘 원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 서러워. 생각해보니, 풀처해니. 생각해보니, 해다, 생각하다. 조물주 넣어볼까? 조물주. 하늘하고 같은 것이지.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거 탓한 거 아님. 조물주의 탓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거야. 하늘에 있는 조물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의미야. 사람이라는 대상 또는 사물에는 탓이로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탓이겠구나. 하지만 오직 하나, 올리원, 조물주의 탓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원래 그렇게 정해진 것. 운명론적 사고관. 운명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자, 장황했는데 간단하게 하늘 사람 탓 아님, 조물 탓 아님, 운명론적 사고관. 얘들아,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운명적 체념 또는 운명, 수용이라고 해. 둘 다 맞아. 다음. 여기까지 서사가 되고 이제 본사야. 글란 생각마오. 그런 생각하지 마. 자, 위로가 되지. 딱 들어도 위로잖아. 감녀의 위로. 위로를 단 한 줄로 나타냈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글란 생각마오. 이 말 했을 뿐이야. 그랬더니 이제 할 말 많은 을려가 계속 말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지금 한 줄에 있다고 해서 이게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야. 앞에 감녀 한 줄, 뒤에 을려. 이거 미친 일 아니야. 맺힌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맺혔어. 얼마나 마음 답답할까.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맺힌 일의 내용은 이제부터 술술 나오는 거야. 님을 매셔 있어. 내가 님을 모셨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님의 일을 내가 잘 알거니. 자, 물은 어떻게 읽는다고? 물. 이렇게. 원순모음은 우리는 지금 원순모음 입술 동그랗게 물이라고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발음하기 힘들게 굳이 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평순모음으로.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자, 얼굴을 비유했어. 직유법을 썼고 임의 얼굴은 물이다. 그러면 편하실 날이 없을 정도로 얼굴이 힘들다. 수척한 얼굴, 연약한 얼굴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 춘한 고열, 추일 동천. 지금 고1 학생들이라면 고등국어 고고 교재잖아. 그러면 그 교재에서는 중략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 혼자 어디 나가세요 하는 느낌이었을 거야. 어디까지야? 서러워 풀체인이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로다 서사까지 나와 있었어. 그 다음에 글란 생각마오 본사부터 본사 앞부분이 고고 교재에서는 중략되어 있거든. 그래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내용을 좀 보면 좋겠다. 춘한고열 추일 동천. 자, 계절적인 느낌이 나오는데 춘한 봄 추위와 여름의 더위, 추일 가을날과 겨울 하늘, 즉 그냥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얘기하는 거야. 어찌하여 지내시며 유라서 모셨는고 잘 어떻게 지냈을 거야 이거야. 나 아니면 어떻게 지냈어. 죽 조반. 자, 조반 전에 먹는 죽이야. 임금은 하루에 4끼를 드셨어. 그 다음에 조석. 아침 저녁
어떻게나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 거의 다 지난 거야. 그럼 오늘 거의니까 이제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작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어. 얘들아, 산에 올라가는데 굳이 작거니 밀거니 무엇을? 이거는 무엇이 굳이 없어도 산에 올라갈 때 막 이렇게 헤치면서 가는 느낌 있지? 아, 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데 너희한테 안 보이잖아. 막 팔을 막 이렇게 헤치면서 막 사방팔방 팔을 뻗치면서 가는 거 있지? 이거야. 산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작거니, 그 다음에 뭐 가려져 있는 것은 막 수풀 같은 거는 나뭇잎 같은 거, 가지 같은 거 막 밀어버리잖아. 온갖 고생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간 거야. 여자의 몸으로. 자,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 우리 표시할 것이 묘의 산하고 화자는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패턴이 화자는 산에 올라가. 왜? 소식을 알려고 지금 화자가 노력하는 부분이 첫 번째 공간적인 배경 산이 돼.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장애물이 있어. 구름과 안개가 껴 있어. 그 다음에 산에서 소식을 알 수 없게 돼서 차라리 물가에 가. 자, 두 번째는 강이야. 강가에 갔지만 같은 패턴이야. 바람 불결, 장애물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실패해서 소식이 아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가 모첨.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모첨 하면은 초가집. 자기 방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소식을 알 수 없었고 푹 잠들었다. 이 패턴 봤지?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구름과 안개는 무슨 일인가? 구름과 안개는 장애물, 방해물, 장애물, 방해물 같은 말. 즉 이거를 충신의 입장에서 보면 간신이 되는 것이지. 산천이 어둡거니 1월 임금님을 내가 어찌 볼 수 있단 말인가. 임금이 되는 것이고 지척듯 알아놔야 돼. 가까운 것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서리법이지. 바라볼 리가 없잖아. 가까운 것을 모르는데 내가 천리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 하면서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자. 그러면 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배가 있어. 그럼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사공이 전해줄 수 있지. 배 하나만 딱 덜렁오면은 아무 소식을 알 수 없잖아. 배를 탄 사람 사공에게서 소식을, 육지의 소식, 한양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역시 장애물 간신이 되고 어둥정된 터이고. 어떻게 된 거야?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자, 지금 빈 배 엄청 중요한 부분이야. 빈 배는 객관적 상관물. 이 객관적 상관물은 자, 그림으로 볼까? 자, 화자는 이 빈 배, 지금 사공 없애야 돼. 화자는 이 빈 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빈 배하고 화자는 주관성을 가진 감정이입이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공을 기다렸잖아. 근데 빈 배가 덜렁 있는 거야. 그러면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대상이지. 객관적인 대상인데 왜 내가 널 보니까 더 마음이 고조되고 심화되고 화가 날까?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상관이 있지. 나에게 감정 영향을 미쳤지. 이러한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 화자와 대상의 감정, 정서가 동일시 되면 이심전심이 되면 그러면 뭐 동병상련까지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라 감정이입이 되고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이 돼. 객관적 상관물인 빈 배를 나타냄으로 해서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었다. 심화되었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님 계신 소식 더욱 아득하다. 아득하다 뜻 알아놓고 멀어서 아득하다. 멀어서 보이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초가 찬 자리에 초같지? 밤중에 돌아오니 이제 밤 한가운데 아주 깜깜해. 반벽 청등. 이거는 이렇게 휴대용 랜턴 같은 느낌이 들고 뭐 LED 전구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이거를 고리처럼 고리가 달려있어서 벽에 걸 수 있어. 이것을 반벽 청등이라고 하는데 초가에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이거 화자가 가고 있는데 이 청등만 반짝이고 있는 거야. 사람은 오지 않는데, 임은 오지 않는데 불빛만 반짝이고 있으니 화자의 정서는 더욱더 고조가 되고 심화되는 것이지. 역시 반벽 청등도 빈배처럼 객관적 상관물이야. 누굴 위하여 밝혔는가?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자, 화자가 오르내린 것은 산이 되지. 그 다음에 해 뜨며 헤매며. 자, 헤맨 곳은 강이 되지. 강가. 반이니 방황하니 적은 더 뜻 알아두기 잠시. 자, 한자 보면 역진하여 기러기 다해서 여성의 몸으로 지금 해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 높은 산에 올라가고 강가까지 다녀온 사람이야. 역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풋잠 중요해. 풋잠이 들었다. 이 풋잠. 고전 시가에서 보면은 화자의 정서는 아주 가득한데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만 고조되어 있을 때, 이때 화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임을 만나는 것이지. 현실에서 임을 만날 수 없을 때, 즉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고전 시가에서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냐면 바로 잠이야. 왜냐하면 잠이 들면 이제 꿈을 꿔. 이 꿈에서 임을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임은 아니야. 꿈의 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임에게 하고 싶은 말, 다시 만나서 기쁘다 라고 하면은 화자는 성공한 거지. 하지만 소식도 모두 다 실패한 이 화자가 꿈을 꿨는데 여기서는 말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만나봤자 소용이 없었다는 거지. 인과의 재회가 실패가 된 거야. 풋잠을 잠깐 되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본 이유가 내 정성이 지극했다. 그 다음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누구의 얼굴을 본 거지? 임의 얼굴을 본 거야. 그러니까 임도 나처럼 서로가 보고 싶어서 얼굴이 많이 수척했을 것이야 라고 화자가 생각했던 게 꿈으로 나타났겠지. 잘먹잘싸의 모습, 통통한 모습으로 나오면은 화자도 좀 서운했을 거야. 화자가 바라는 임의 모습대로 나온 거야. 마음에 먹은 말씀. 자, 말씀은 상대에게, 나보다 높은 상대에게 나의 말을 낮출 때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상대이기 때문에 들이다 라고 했고, 그 사람 앞에서 내 말을 낮춰야 하니까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한 거야. 이거 잘 이해가 안 간다면 듣는 입장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듣는 입장에서 드릴 말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말이 있어? 이렇게 좀 더 자신이 뭐 동급화된 느낌이 들잖아. 사실 말이 있다는 그 사람과 듣는 사람은 서로 높고 낮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에게 청자를 고려해서 나의 말을 낮추는 의미로도 말씀이라고 나타내는 거야. 마음에 먹은 말 실가장 뜻 알아놓기 실컷. 삼자 하니 말하고자 하니 사연을 말하고자 하니 털어놓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자, 말 못했지. 눈물이 마구 쏟아져서 말 못함. 다음 정을 못다하여 목에 매어서 말 못함. 오전된 개성 방정 맞은 닭소리.
개성은 닭소리인데 알람 소리처럼.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웠던가. 잠 깬 거야. 어와 지금 2번 나왔어. 감탄사. 허사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본사였어. 이제 결사. 아, 허사, 헛일이로다. 이 님이 어디 간 것일까? 결에, 잠결에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날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쉬어디어 사라져. 그러면 죽어서.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면 비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 여기서 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 되어 있어. 나궐이 되어 어디 임금 앞에 딱 나타나면, 자, 임금은 나를 바라보겠지. 자, 시각적 감각 나타내줄 수 있어. 하지만 자,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추리라. 달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하지만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감녀의 말. 감녀 등장했어. 각시님, 자, 각시는 을려가 돼. 이 대사는 감녀의 대사야. 다리와 카니와 다른 카니와 뜻 알아놔야 돼. 물론이거니와. 구준비나 되세요. 구준비. 그러면 감각은 어떻게 될까? 나궐은 시각적이었어. 구준비라고 하면은 스며든다. 촉각. 비가 내린다. 시각도 보여. 다양한 감각.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궐은 소극적 애정관, 소극적 사랑, 구준비 하면 적극적 애정관. 이렇게 결사가 끝났고 날개에 만점 노트 볼게. 갈래 주제 밑줄 임금을 그리는 정. 한자성으로 영군지정. 특징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밑에 1등급 정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가사는 시상 전개가 공간의 이동으로 전개되고 있지. 어디였어? 처음에 산, 2번째 강가, 3번째 초가. 모첨이라고 나온 게 초가. 다음 넘어갈게. 1번의 괄호 채우기. 감녀 보조인물과 을려 중심 화자의 어떤 형식?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했다. 그러면 얘들아, 시상 전개가 공간의 이동으로 시상 전개하고 또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했다. 이 시의 전개 방식은 시상 전개 방식 공간의 이동, 그리고 내용 전개는 대화의 형식으로. 화자의 성격, 감녀, 보조적 위치, 을려의 하소연을 유도하고 작품의 전개와 시작, 감녀로부터 시작하잖아. 종결, 처음과 끝은 감녀의 말이었어.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시작과 끝에 기능, 그냥 형식이라는 느낌. 시작과 마무리를 해준다. 그 다음 을려,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화자. 둘 다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지만 을려는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화자라는 거야. 감녀의 질문에 응하여 하소연을 하고 작품의 주제 구현, 주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해. 그 다음 시어의 의미,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모두 다 장애물, 방해물, 간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 이것은 뭘까? 멀리서 임을 바라보다 사라지는 달이다. 나궐이 되지. 그래서 소극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아서 간접적인 거야. 그냥 비친다 라고 해서 그냥 보이는 거지. 하지만 적극적이 되려면 임의 피부에 스며들 정도로, 밖에서 비 맞아서 집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것은 구준비는 직접적이 돼. 그 다음에 구준비 이미 나왔네. 오랫동안 내리며 이미 옷을 적신다.
이제 문제 풀기. (67쪽에) 문제 풀기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순우리말 맞지? 절묘하게 구사. 2 두 인물의 대화 형식. 3 여성의 목소리. 5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 결사에서 달과 구준비. 4번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 계절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는 사계절 내내 잘 지내실까? 이거였거든.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이 화자가 있는 이 공간에서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야. 계절의 변화 X. 그 다음에 자 1번에 4. 2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가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에서 유배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와 정서를 대화 형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사랑한즉 괴함즉 한가마는 애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처하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책. 지금 2번의 내용은 자신의 상황은 이별이야. 하지만 이별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한 자책은 아니야.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님이 날 사랑했다마는 정치적 반대. 그러면 내 얼굴과 이 거동 나의 태도가 님이 보기에 사랑할 만할 정도였다. 이게 여기서 자책은 아닌 거지. 그 다음 오른손지 볼게. 1. 티읕은 치읓으로 바로 읽어버려.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화자의 상황, 이별의 상황,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 맞지? 3번 서러워 풀쳐 해니. 서러워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해서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맞지? 운명 수용. 3번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임금 곁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탄식. 지금 어여쁜 그림자만 날 따라올 뿐이다. 여기서 중세국어 한번 볼까? 지금 2번에 어여쁜 그림자 4번이잖아. 지금 우리가 보는 게 4번에서 어여쁜 기본형이 어여쁘다. 이 말은 의미가 불쌍하다. 불쌍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따를 뿐이다. 그뿐이야. 그러면 임금 곁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탄식인 거지. 임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만 머물 뿐이야. 그 다음 5번 차라리 시화되어 나골이나 되어서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차라리 죽어서라도 만나려고 하니까. 그 다음 3번 이 작품의 시상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공간, 높음, 외, 물가, 모첨 1, 2, 3 공간 나왔어. 방해물,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개성 나왔어. 자 상황 볼게. 산에서 1월을 볼 수 없어. 임금을 볼 수 없어서 높은 곳에 가도 1월. 고전 시가에서 1월 해와 달 또는 해, 달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거의 임금을 상징하거든. 그래서 1월을 볼 수 없다. 임금을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기억 되어 있고 개성 꿈을 깼다. 정서 막막하다 외롭다. 그리고 꿈 깼을 때 느낌. 적절한 것은 2번. 자 강가 바람 물결 뭐만 있다고 빈 배만 있다고 했어. 그리고 모첨 개성 소리에 잠을 깼어. 꿈을 깼어. 그러면 안타깝지. 이미에게 말을 하려고 해도 못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정답 2번 A와 상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A 구름이야. 그러면
장애물, 방해물이잖아. 간신이 되고. 자, 2번은 간신의 의미로서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자, 주어 서술로 봐봐. 구름이 허랑하다. 허망하구나. 구름이 무심, 욕심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이 구름은 간신을 상징하는 말이야. 중천에 떠 있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어서 임의로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구태여 굳이 광명한 달빛, 아까 전에 해와 달, 빛나는 것은 임금이라고 했지. 특히 광명한 달빛이라고 하면 총명한 임금을 따라가면서 임금의 총명함을 덮고 있다라고 하니까 간신의 모습 맞지. 1번부터 보면 4번의 1, 철령 높은 봉에 철령이라는 곡의 높은 봉우리에 쉬어없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를 외로운 신하, 고신 그리고 원루 외로운 신하의 눈물을 비삼아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 임금의 궁궐은 깊은 곳에 있다.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하리. 그러면 구름과 고신 원루는 같은 거야. 내가 신하가 울고 있는데 구름이 되어서 님이 계신 구중심처까지 들어가서 뿌려볼까 한다. 그러면 영군 지정이 나와 있지. (3번) 물론 여기서 구름은 고신, 원루와 같은 의미로 외로운 신하, 눈물이야 원루. 그 다음에 3번에 흰 구름, 푸른 안개는 골골이 잠겼는데 추풍에 물든 단풍 봄꽃보다 더 좋구나. 천공이 나를 위하여 산빛을 꾸며 주었도다. 가을산을 예찬하는 내용이야. 여기서 흰 구름, 푸른 안개, 자연물을 나타내. 그 다음에 4번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그럼 구름 안 좋은 거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많구나. 바람도 안 좋아. 자, 구름과 바람과 지금 모두 다 자연을 나타내. 역시 자연이야. 여기도.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자연도 변할 수 있어. 구름빛이 좋았다가 검을 수 있어. 바람소리 막다 하지만 그칠 수 있어. 하지만 좋고도 그칠 데가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자연 중에서도 지금 물을 예찬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5번 창밖이 어른 하거늘 님만 여겨 펄떡 뛰어 뚝 나서 보니 님은 아니오고 으스름 달빛에 열구름 여다 가다라는 뜻이야. 가는 구름 날 속였구나. 가는 구름이 날 속였구나. 자, 여기서 구름 자연이야. 화자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창밖에 어른 막 거려 님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른 거린 것을 보고 펄떡 뛰어서 얼른 나서서 봤더니 님은 아니오고 으스름 달빛에 지나가는 구름이었던 거야. 아, 내가 구름에 속았구나. 착각했구나. 맞춰와. 마침 밤새일망정 행여 나지런들 나면 웃길 뻔하여라. 이런 표현들 좀 나오는 편이야. 종장에서 마침 뭐 망정, 뭐인들 뭐 할 뻔했다. 이런 식으로. 밤이니까 깜깜해서 사람들이 몰랐지. 행여 낮이었으면은 남 웃길 뻔해서 사람들이 막 나 착각했다고 막 웃고 비웃고 그랬을 거야.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온라인 보충 다 끝났고 프린트물 없이 온라인 보충 보고 있었던 학생은 내일 수요일 수업이니까 그때 프린트물 복사해서 나눠줄게요. 마치겠습니다.